자, 이제 공통 영역의 마지막 세트, 감민가와 사설시조가 묶여있는 세트로 넘어왔네요. 참고로 이 감민가라고 하는 작품도 역시나 그러니까 올해 수능을 봤던 친구들에게는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는 내용이었었다는 걸 염두에 두신다면 지금 현대시에서의 배를 밀며라든지 지금 고전시가에서의 감민가 같은 주요 작품들이 연기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정말 빠르고 효과적으로 풀 수 있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고3들은 이런 연기 작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장면도 보면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조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고전시가가 됐든 현대시가 됐든 아니면은 소설이 됐든 장면을 연기할 때 이 장면을 수특해서 제공해 주었다면 이 장면을 제외하고 여기나 여기 아니면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반쯤 걸쳐서 하는 식으로 연계를 했다면 지금은 어때? 그냥 들고 와버렸어요. 그죠? 들고 와버렸다는 특징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34번에 있는 보기 얘기를 먼저 좀 체크해 놓고 나서 지금 우리는 이제 해설 강의니까 감비가 지금 우리가 보는 장면이 어떤 내용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문제를 총총총 풀어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가사, 이 감민가 말하는 걸 거고요. 사설시조, 나작품 말하는 거겠죠? 이 작품에는 자, 입장이 다른 발화자, 말하는 화자가 입장이 다른 상태예요. 그래서 대화체 형태를 사용해서 이 작품이 이어진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작품의 상황이 마치 극의 한 장면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무슨성,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재나 다각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쪽 저쪽 측면에서 바라본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의 뭐를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좀 봐봐.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는 감민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일 거라고 예상이 되시죠? 두 번째, 대화를 통해 유의성을 보이는 잠깐만 이거를 여기다가 치는 게 아니었네요. 선생님 엉뚱한 데다 밑줄을 치고 있었네. 자, 아무튼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다시 대화를 통해서 유의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에는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의 의외상으로 전개되면서 의외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 자, 일단 재미가 포인트야. 그리고 너무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설시조는 키워드가 해학성인 거 알고 있잖아. 그 내용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이런 작품의 내용 자체보다는 이 대화의 전개 양상의 주목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용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전개 양상 자체만 잘 보면 이 작품이 주고자 하는 재미가 느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자, 아무튼 이런 정도의 정보를 미리 챙겨놓고 감민가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 자, 감민가 이 작품은요 갑산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갑산에 사는 백성의 이야기다, 백성의 노래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갑산이란 말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싶을 텐데 여러분들 혹시 삼수갑산이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3번 건너고 아주 높은 산속을 들어가야만 있는 동네인데 이거 이북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 갑산이라는 동네 자체가 유배지로 유명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임금의 어떤 힘이 잘 닿지 않는 험한 동네였고 그 유배지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북에서 뭐라고 했었어? 사실적인 내용을 통해서 대화를 구성함으로써 극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야. 가볼게요. 첫 번째, 편의상 A라고 부를게요. A라는 사람 화자가 얘기합니다. 어저저 저기 가는 저 사람아 하면서 대상을 부르고 있죠. 저기 가는 분 하면서 부릅니다. 네 행색을 보아하니 군사 도망하는 너로구나 라고 말했는데 이 군사 도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야? 군역을 회피하고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세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민 계세주의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세금이 붙죠. 근데 과거에는 그 세금이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신역이라든지 군역이라든지 노역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져서 있었어. 종류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무슨 궁궐을 짓는다라든지 성벽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일이 필요할 때는 농사 짓는 백성들도 데리고 와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야, 이 5월부터 7월까지 이것 좀 지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생각해보자.
농사 짓기 한창 바빠 죽겠는 농민들을 그렇게 잔뜩 데려다가 건물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하면 그의 농사는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피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참고로 이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사동원령 같은 거니까 성벽을 짓는다든지 뭐 군사 장비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노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너 지금 군사 도망가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대상을 관찰하기 시작하죠. 허리 위로 벌짝 쉬면, 허리 위를 보면 배적삼이 깃털만 남았어. 야, 깃만 남았어. 깃은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 헐어가지고 이 깃만 비교적 단단하니까 이 깃만 남아서 덜렁덜렁거리고 있고, 허리 아래를 굽어보니까 헌 잠방이가 노닥노닥거려. 잠방이라고 하는 거는 7부 바지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옷도 아니고 헐어가지고 너덜너덜거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행색이야? 초라한 행색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세운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참고로 이 행색은 누구 거라는 거야? 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곱장할미가 앞에 가고 전태바리가 뒤에 간대요. 곱장할미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전태바리는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정상적 상황도 아니야. 정상 상황이 아니야, 전부 다. 어디가 아파.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 구절들도 위를 보면 이렇고 아래를 보면 이렇고 하면서 대꾸법이 좀 적극적으로 쓰인 것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심리길을 하루 동안 가니까, 심리면은 여러분들 1, 2가 0.4km니까 하루에 4km밖에 못 간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게 가고 있는지 알겠죠? 나중에 이 남학생들 군대 가보면 행군, 재밌겠죠. 쭉쭉 다닙니다. 아무튼 간에 40km짜리 메고요. 해봐, 재밌어요. 그래요. 잠깐 딴 데 쓰지 말고. 자, 심리길을 하러 가니까 면리나 가서 엎어지겠느냐, 힘들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 너 지금 먼 길 가는 것 같은데 그거 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쭉 여기서 좀 끊어가자. 끊고 다음 얘기를 이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지금 그 다음에는 야, 그러지 말고 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이야. 봐봐. 내 고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너의 행색을 보아하니 한 다음에 내 고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너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렇게 초라한 몰골로 가봤자 도대체 얼마나 가겠니? 내 얘기 좀 들어봐. 내 고을에 있는 양반 사람이 타도나 타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관청으로 옮겨 살면 천이 되기 상사여든. 무슨 소리야? 천하게 되는 것이 상사, 일반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한 지역에서 좀 떵떵거리며 살던 양반 계층에 해당한 사람도 낯선 지역에 가면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 돼버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면서 본토, 너희들이 원래 머물고 있던 땅의 군정, 군사 노역을 싫다고 하고, 너 또한 도망을 하면 일국 일토 한 인심, 이 세상을 어디든 가든 사람들은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디 간들 면할 수 없는가. 무슨 법이죠? 서리법이죠. 네, 이거 좀 살짝 써볼까요? 대꾸 라든지 서리 이런 거 잘 챙겨주세요.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할 수 없다. 네가 암만 도망가봤자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제안은 이거와 같아. 차라리 네가 살던 곳에 가라. 그냥 거기서 버텨봐.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뿌리 박혀서, 자, 이렇게 살면 돼. 7월이랑 8월에는 인삼 같은 거 캐. 그리고 9월이랑 10월에는 돈피, 이거 그 담비 모피라고 돼 있었죠. 보통 우리가 고급 목도리 이런 데로 쓰입니다. 돈피를 잡아서 공채는 갚고 신역은 이걸로 갚아요. 그리고 갚은 후에 나머지는 두었다가 함흥이나 북청이나 홍원의 장사꾼이 돌아들어서 여러분 잠행이 무슨 뜻이에요? 몰래 다닌다는 뜻이죠. 그럼 잠매는 무슨 뜻이겠어? 몰래 매매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이걸 몰래 팔아버리라고. 몰래 팔아서 후한값에 팔아서 내어서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를 다시 사고요. 그 집도 사고 하면서 살림살이를 장만하면은 뭐예요? 새로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도망가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자?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인삼도 캐보고 돈피도 구해가면서 살면 사라진다. 너 그런 식으로 도망가봤자 답은 없어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 간민가의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이 간민가에서 도망가는 그 당사자가 이제 뒤에 답을 다 할 건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다 해봤어요. 해보는 과정에서 아내도 잃고 발가락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무튼 그 얘기는 좀 나중에 간민가를 전문 볼 수 있을 때 하도록 하고. 자, 그러자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 지금 내가 보는 건 분명히 보기에서 뭐라고 했어? 대화 구조라고 했습니다. 대화의 상태라는 거 생각하면서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그럼 봐봐. 생원인지 초관인지라고 하는 것은 인물의 어떤 호칭명인 건 알고 있죠? 생원이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봐 거기 학생 뭐 이런 느낌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학생이 좀 나이가 있겠죠? 그대의 말씀 그만두고 이내의 말씀 들어보시오. 자, 그럼 체크 좀 해보자고요. 그대의 말씀은 뭐였죠? 도망가지 말고요. 털을 잡고 버텨봐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이내 말씀의 정체는 뭐가 되겠니? 내가 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지, 그치? 그동안의 사연을 풀어주는 얘기가 될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죠. 이내 또한 간민이라, 나도 간민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이 나의 고향이면서 나의 모든 것이야. 이때 일을 내가 모르겠어요? 봐봐. 우리 조상들이 계셨는데 남쪽의 양반으로서 진사로 급제를 계속해가지고는 금장의 옥패를 비껴차고 시종신을 다녔었대요. 시종신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두는 신하라는 뜻이에요. 즉 임금의 밀착된 권력, 임금과 밀착한 권력자였다 이 소리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 시기하는 사람의 참소를 입었대요. 그렇죠. 참하는 말 입어서 변강으로 쫓겨나와서 유배된 거죠. 유배당한 거죠. 국내 변방 이 땅이 어딘데? 갑산에 와서 7, 8대째를 살아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제법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새가 확실히 기울어서 그냥 양반의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런데요. 그러한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구실이 첫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반이라고 하는 건 세습되는 거잖아. 아버지가 양반이었으면 나도 양반인 거고 나도 첫 번째 아들은 계속해서 양반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읍중구실이 나타나는데 들어가면 좌수별감을 해라, 나가서는 풍원강관을 해라, 유사장이나 체질가 나면 체면부와 사양턴이라고 했는데 유사장이 즉 뭐예요? 그 고을에서 뭔가 일거리가 생기면 야 니네 양반이잖아. 야 이번에 주민센터장이 필요해. 그러면 와서 좀 해봐. 주민센터장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뭐랄까 에너지는 에너지들을 쓰는데 제대로 내 할 일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나를 괴롭히는 어떤 자그마한 관직들 있잖아. 그런 관직들을 자꾸 하면 체면부와 사양을 했어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요. 화자의 정서가 등장했잖아요. 슬프대요. 왜 슬픈데 갑자기? 나의 시절에 또 원수인의 모해를 다시 입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시기인의 참소를 입어서 이 지방으로 쫓겨왔는데 나 역시 여기서 또 모해를 한번 더해서 뭐가 돼버렸어요? 중요한 단어죠. 군사강정이 됐답니다. 뭐예요? 이제 군역을 지는 신세가 됐다는 뜻이야. 군역을 진다는 게 무슨 뜻이거든? 여러분들 이거 기출문제라든지 문학작품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재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왜 사람들이 양반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양반을 부러워했을까? 왜냐면 양반들은 딱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되는 거거든. 군역과 신역이 없었어요. 근데 아래 것들은, 즉 일반인들은요, 군역을 져야 했습니다. 즉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물론 몸으로 때우더라도 장사 등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돈으로 메꿀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군역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군사의 어떤 책무를 맡아야 되는 일까지 내 몸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자, 좀 슬픈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내 한 몸이 헐어지고 있으니, 힘들게 살고 있으니 좌우 전후 수다하던 일가, 그렇게 많던 수가 많던 일가들이 차차 충군이 되었고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 충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역을 충당하게 되었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수단 일가들 역시 점점 군역을 지었다. 왜? 지금 7, 8대째 이어졌으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지 못하는 상태로 유배 상태로 이제 있었을 테니 그런 우리 가족들의 군역을 지게 된 가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 자, 그런 상황에서 조상의 제사인의 몸은, 자, 제사는 보통 누가 짓는 장손이 짓는 거잖아. 지금 이 작품의 이 부분의 화자도 역시 어떤 이 집안의 장손이었던가 봐. 그러니까 나는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할 일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돼. 어쩔 수 없는데, 야, 그 와중에 무슨 일도 벌어져. 씨름 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가 버려요. 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 세금 내야 되니까 자꾸 도망이라는 걸 가. 그러면 봐봐. 우리 마을에 우리 종갓집이 있고요. 뭐 우리 삼촌네 집, 우리 이모네 집 뭐 등등등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사람의 모든 신역을 내 한 몸에 모두 진다라고 돼 있지. 이게 과거의 폐단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데 여기에 100만 원, 여기 100만 원 이렇게 냈다 치면 이게 한 가족으로 구성이 판단되면서 과거에는 이 지역 자체에서 일정한 금액이 나와야지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거든. 먹고 살았다는 표현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아주 충만하던 시절이야. 돈을 한 1억원 써가지고 요즘 말로 1억으로 되나? 아무튼 간에 돈을 상당히 써가지고 어떤 관직에 올라와. 그러면 그 관직에 올라온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뽑아먹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쥐어짜거든요. 그래서 막 백골징포 이런 말도 있었어요. 백골징포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한테도 사망 진단서란 말은 좀 이상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망 확인서를 안 대줘.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세금이 나와. 심지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얘들아, 현대 사회에서는 아기한테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청소년이라고 하죠?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세금 내냐? 안 내잖아. 그죠? 학생들은 세금을 안 내는데 이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5와 1인분 추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미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는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얘가 도망갔어. 그러면 그 도망간 사람 분량의 세금도 내가 내야 돼. 이 사람 것도 내가 내야 돼. 그러면 참고로 원래는 이걸 넷이서 나눠내니까 나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도망가고 미쳐버리는 거겠죠. 상황 판단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경이 됐냐면 이 한 몸의 신역이 삼양오전에다가 돈피 2장의 의법이라. 법에 의거하자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무 많다 이 소리일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자. 1년에 세금을 17억씩 내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여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종갓집이라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이건 감당이 안 돼. 이거를 12사람 분량을 계산해봤더니 46냥씩 내야 돼. 이거를 게다가 매 년마다 내고 있어. 그러니까 석숙인, 늘 당할 소냐? 석숙은 밑에 써져 있죠. 부자의 밈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고사 인용이겠죠. 석숙도 당할 수 없다라고 무슨 법, 서리법을 써서 자신의 상황을 강조해서 나타내주고 있다. 됐죠? 오케이. 자, 상황 판단 다 됐을 거야. 먼저 세원인지 초관인지가 세원 또는 초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도망가지 말고 한번 잘 버텨서 살아봐.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말했더니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그런 구조였고, 참고로 이렇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우리 화자도 그래 한번 인삼을 캐볼까 했는데 야, 산삼을 캐는 게 그냥 가서 구하면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돈 힘들고서 안 되겠고, 그렇다고 돈 필요 구하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한겨울에 사냥 갔다가 막 발가락 다 얼어가지고 죽을 뻔한 거 겨우 살아 돌아오고, 그 사이에 또 세금 안 낸다고 관아에서는 얘는 돈 벌어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감옥에 가둬놔. 근데 감옥에 가둬놓는 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막 고문하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감옥에서 죽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막 절규를 하죠. 근데도 시신도 안 꺼내줘요. 또 세금 내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억울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32번 문제 먼저 좀 해결해 놓고 나머지 문제 정리하도록 하죠. 왜? 32번 단독 문제니까요. 하나씩 따져보자. 대꾸 표현이 있었나요? 선생님 잡아드렸죠? 허리 위는 어떻고 허리 아래를 볼짝 치면 이런 식의 표현들 있었습니다. 대꾸 표현이 있었고요. 외양을 묘사한 거 맞죠? 허리 위는 막 김만 남아가지고. 얘들아, 묘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치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내는 것을 말하는 건데, 김만 남았다, 잠방이가 덜렁덜렁거린다? 충분히 가능하죠? 태상의 처지, 가난한 처지 드러내는 거 맞잖아. 완벽한 설명이죠. 2번,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행위는 뭔데? 도망이잖아. 군사 도망이죠. 만약에 그런데 네가 도망을 가정하면 부정적 전망, 너 어딜 가든 제대로 살지 못할 거야. 지금 있는 지위마저 다 잃는 거랑 똑같아 라고 말을 했었죠. 세 번째, 의문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적에 대해서 의심한다? 야, 지금 이 구절의 작품 속의 내용 속에 의심하는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의문의 표현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의문문을 말하는 걸까? 아닐 거야. 이거는 서리법 말하는 걸 거야. 선생님이 아까 잡아드렸었죠? 하지만 서리법이 의심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는 아니었겠지. 땡.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요 정답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4번, 과거와 현재를 대비했나요? 네,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쵸? 보자. 정확하게 근거. 여기, 여기 요 부분이죠. 과거에는 체면을 보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던 신세가 지금은 군사 강정 신세로 떨어져 버렸었잖아. 그쵸? 가능합니다. 대비한 거 맞고, 악화된 처지를 설명하는 거 맞습니다. 5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 자,
구체적 수치에 해당하는 게 뭐였겠니? 여기 나오는 3냥 오전에 돈피 2장 합쳐보면 46냥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가의 문제 해결했고요. 자, 기억, 니은, 이해니까 나까지 해결해버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 나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었죠. 어려운 작품은 아니고요. 이 작품은 막 주제 탐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상은 뭐만 보라고?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 대화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재미를 찾으라는 거야. 봐봐. 녹양방초 언덕에 소를 먹이고 있는 아이들을 부르는 누군가가 있죠. 얘들아, 거기 소 먹이는 애들아, 목동들아, 잠깐만. 앞내에 있는 고기랑 뒷내에 있는 고기를 몽땅 다 잡아가지고는 다리끼라고 하는 건 바구니에 싹 넣어서 내가 줄 테니까 네 소 궁둥이 얹어다가 주렴 라고 돼 있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요청을 한 거죠. 야, 있잖아. 얘들아. 지금 내가 저기 물가에서 물고기를 잡아올 거거든. 그 물고기 나중에 가는 길에 소의 뒤에 얹어가지고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더니 우리도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판단 잘해봐야 돼.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뭐 한 거야? 대답한 거겠지. 분명히 대화의 구조라고 설명해줬잖아. 보기 봐주고 판단하시는 거야. 그때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이 이거야. 우리도 서주 밭에 매여서 일이 많아서 바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할동 말동하다. 뭐예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모르겠어. 즉 이건 뭐예요? 거절에 해당하는 혹은 완곡한 거절 뭐 이런 식의 그쵸?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요청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부탁이 안 먹히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미스매치 이런 미스매치가 그 당시 어떤 웃음의 코드였다라는 식으로 아마 근데 수능 풀면서 이게 웃기진 않았겠지만 그런 구조에 있었음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품의 내용은 이런 거였고요. 내용 파악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건 이미 알았으니까 기억이랑 니은 한번 연결해 봅시다. 기억은 인삼이었죠. 자, 인삼은 어떤 의미의 소재였다? 군사의 노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캐와야 되는 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었고 여기 있는 고기는 전달의 수단이었어요. 가자. 기억은 인삼은요. 이 인삼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에 가려는 땅에서 즉 이주할 장소에서 재배락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재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삶을 구해오라는 뜻이었죠. 니은 고기는요. 고기를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거야? 너 일해주면 내가 고기 줄게 이거였니? 아니죠. 가는 길에 고기 좀 전달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였잖아. 땡. 3번 두 녀석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는 야 유흥이 목적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인삼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하는 거였는데 4번 두 녀석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방의 뭐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얘들아 먼저 이름이 뭐야? 고기 같은 경우 고기가 아니란다.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언급하는 화자가 인삼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즉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건 아니잖아. 이미 답도 아니고 근데 니은은 참고로 맞지. 니은 물고기라고 하는 건 잠깐만 니은도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치 왜냐면 니은도 획득하려면이 아니잖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잡아올 테니까 저거 좀 전달 좀 해줘. 즉 상대방의 니은은 도움은 맞지만 획득하는 조건은 아니었다. 그럼 답은 또 5번이겠네. 가자. 두 녀석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오케이?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기억 작품에 언급하는 화자. 자, 인삼 좀 캐면 어때? 라고 말하는 건 즉 간민이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가서 인삼을 좀 캐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잘 돈을 좀 마련해봐 라고 하는 그런 행위 대상 맞고 니은 역시 내가 고기를 줄 테니까 이 고기를 좀 전달 좀 해줘라고 하는 행위 대상인 거 맞잖아. 5번인지 정답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는 이미 읽었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만 할 수 있었다면 쉽게 풀 수 있었을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화작하는 친구들이 이 마지막 문제가 정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매의 경우에는 오답률 베스트 10엔 들지 못했고 화작하는 친구들의 베스트 10 중에서 10위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였어. 자, 한번 해결해 볼게.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그쵸? 가에서 말하는 그대랑
자네가 누군지는 판단 다 되시죠?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그 사연은 이 백성이 겪었을 고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거잖아. 그치? 아까 우리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성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를 진짜 구체적인 수치까지 동원해가면서 설명해 주는 거 맞았죠? 2번, 가의 인의 말씀을 들어보소 했었지. 집안의 내력은 어땠었고 사회적 지혜는 어땠었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까지 맞아요. 그런데 잘 봐. 답이 보이지 않냐?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라는 입장. 지금 즉 도망가는 간민이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사회가 썩어버렸으니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죠? 아니죠. 답은 2번 빡 잡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 선행하는 화자가 누군데? 누구? 얘들아, 이거 고기 좀 얹어다 주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화자가 의외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치? 가면 누구한테 전해주면 되나요? 이런 식의 예상했던 대답이 아닌 거지. 그쵸? 그 맞는 얘기. 4번. 나의 선행하는, 앞에 등장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한테 주라고 하는지 명시,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불완전 표현이 됐죠. 그쵸? 아니, 그니까, 이거, 오늘 가는 길에 주막에 좀 전달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좀 전해줘!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싫은데요. 우리가 힘들어서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구조가 웃긴 거였었잖아. 아무튼 이 녀석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전개 양상 자체가 중요한 작품이로구나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5번.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목이는 아이들을 불렀죠. 그렇지? 그래서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해서 마치 이 녀석이 극중 장면처럼 보인대요. 이 얘기는 분명히 본문에서 대화를 사용해서 극의 한 장면처럼 표현한다고 했었으니까 충분히 보기랑 연결된 내용이라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없겠네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통 영역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참고로 엄매랑 화작 중에서 이 엄매 언어 파트, 문법 파트 설명으로 우리 전체적인 설명은 마무리할까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 같은 경우에는 따라와 주시고, 공통 영역만 듣는 친구들은 어쨌든 수업 듣느라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짧다고만 하기엔 좀 길어, 그치?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요약적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하면서 저런 식의 공부도 좀 해야겠구나, 저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눈치챌 수 있는 가이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전달을 합니다. 자, 고생했고 문법 수업으로 넘어갑니다.